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3계층에 대한 방송 설명하겠습니다.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즉 WAN에서 RCMP가 어떻게 패킷이 전송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상에서 RCMP 패킷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죠. WAN과 LAN과 이 RCMP 패킷이 전송되는 그 과정이 방식이 다릅니다. 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예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회색 쪽 아래의 이 영역들을 이 사내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내망 바깥 쪽을 이제 다른 회사의 사내망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터넷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인터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구글의 사내망도 있고 여기에 뭐 네이버의 이런 사내망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이 주어졌을 때 왼쪽 하단에 있는 1.1.28 호스트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4.4.4 호스트로 RCMP 패킷이 전송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1.28 이 호스트는 RCMP 패킷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낼까요? RCMP 리퀘스트의 패킷 구조는 이런 모양입니다. 3계층의 프로토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 계층의 주소, 즉 출발지의 맥 주소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착지의 맥 주소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계층의 주소, 즉 출발지 RP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도착지 RP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이 출발지의 호스트의 맥 주소, 이것은 본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계층의 출발 주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2계층의 도착지 주소는 지금 이 4.4.4의 호스트 값 7777입니다.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죠. 다음으로 3계층의 출발지 주소 또한 이 호스트 자체에 사용한 IP니까 이 1.2.28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3계층의 도착지 주소, 즉 도착지 IP를 이렇게 4.4.4.4로 알 수가 있죠. 네, 이 값은 사용자가 ping이라는 코맨드와 상대방의 호스트 IP를 직접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참조해서 이 4.4.4.4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body가 있겠네요. 이것은 4계층 주소라기보다는 RCM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필요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RCMP를 WAN으로 패킷을 보내려고 하니 2계층의 도착지 주소, 즉 맥 주소를 지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값을 넣어야 할까요? ARP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호스트 4.4.4의 맥 주소를 얻어올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ARP 리퀘스트가 이 호스트가 이렇게 ARP 브로드캐스트를 보낸다면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으로도 다 가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ARP 브로드캐스트가 인터넷으로 브로드캐스트 된다면 인터넷상은 마비가 되겠죠. 이 호스트뿐만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다른 호스트들도 다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면 아마 인터넷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RP 브로드캐스트는 L3 라우터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ARP 리퀘스트는 LAN,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상에서만 브로드캐스트 됩니다. 그러면 이 계층의 주소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상에서의 도착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1.1.2 네트워크망의 LAN은 이 영역이죠. LAN 상에서 도착지 주소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바로 이 게이트웨이 1.1.2.1을 쓰는 이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 네, 요것을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중간에 있는 L2 스위치가 포워딩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 포워딩 테이블에 이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포트 그리고 맥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야 L2 스위치가 이렇게 게이트웨이 쪽으로 이 패킷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L3 라우터의 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CMP 리퀘스트 패킷을 이 L3 라우터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패킷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할까요? S3 라우터에는 이런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포트와 그리고 그 포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값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은 1.1.2.0을 쓰는 네트워크망이라는 의미이고, 이 포트에 적혀 있는 네트워크망은 1.1.4.0을 쓰는 네트워크망이라는 의미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3번 포트의 네트워크망은 0.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의 의미는 네트워크망 1.1.2, 1.1.4가 아닌 나머지에 대한 망들은 몇 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현재 1.1.2를 쓰는 네트워크망이 지금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번 포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1.1.4에 쓰는 네트워크망은 2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망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이 3번 포트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킷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패킷은 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 도착지 IP, 지금 4.4.4.4에 해당하는 이 도착지 IP는 이 1.1.4에 이 네트워크망에 해당하는 패킷이 아니죠. 그리고 1.1.2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망에 해당하는 패킷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킷은 3번 포트, 디폴트 라우트 쪽으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킷이 또 외부로 인터넷으로 나갔을 때는 이 인터넷은 L3 라우터들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L3 라우터는 이 라우팅 테이블이 각각 존재하고요. 네, 그 경로에 맞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S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이 자격증이 CCNA, CCIA,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따서 이런 네트워크 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신 측 호스트가 속한 그 네트워크망의 S 라우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호스트 4.4.4를 가진 호스트로 이 패킷이 보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4.4.4.4 호스트가 리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RCMP 리스판스를 패킷을 구성할 겁니다. RCMP 리스판스는 인터넷에 있는 S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들을 참조하여 이렇게 도착하겠죠. 그러면 이 S 라우터에 패킷이 도착했을 때 다음으로 그 패킷을 어느 쪽 망으로 보내야 될까요? 여전히 이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참조하면 되죠. 거죠. 패킷의 이 도착지의 IP가 1.1.28로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망에 해당하는 포트는 1번 포트라고 판단을 하여 이렇게 1번 포트 이쪽으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1번 포트로 패킷이 나갈 때 이 계층의 출발 주소와 목적지 주소는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역시 이 L3 라우터 또한 이런 ARP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3 라우터의 이 게이트웨이가 결국에는 이 패킷의 출발 주소가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ARP 테이블을 참조해서 최종 도착지 2.8을 가진 호스트의 맥 주소 BBB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값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요. 이 패킷에서 이 계층의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4.4.4.4에서 출발할 때의 패킷의 이 계층의 주소는 이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상에서 출발 주소 그리고 도착지 주소 요거였죠. 그런데 이 패킷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거쳐가지고 이 S 라우터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1번 포트로 나갈 때의 이 패킷의 이 계층의 출발지와 주소는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쪽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상에서의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when에서 패킷이 전송될 때 mac은 바뀌어 가면서 전송됩니다. 패킷이 웬상에서 전달되는 그 망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이렇게 1.1.28 호스트에서 오른쪽 상단 4.4.4.4 호스트로 패킷을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2.8에서 출발할 때 패킷은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 계층의 출발 주소는 이 호스트의 맥 주소를 이런 식으로 적게 되고요. 그리고 2.8에 속한 랜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그 맥 주소를 출발지, 도착지 주소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의 도착지 주소는 이 2.8 호스트가 속한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상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맥 주소, 즉 AAA 값을 이렇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이 패킷이 이 L3 라우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쪽 포트로 패킷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때에 이 패킷을 보면 이 계층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즉 L3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IP들 7.7.7.2 그리고 7.7.7.1에 해당하는 그것의 맥 주소, 요 맥 주소를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패킷이 이 L3 라우터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트로 나갈 때 그거에 해당하는 맥 주소 3333 도착지의 맥 주소 4444 네, 요 값을 그 패킷의 이 계층의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 패킷이 이 L3 라우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4.4.4.1의 맥 주소 6666이 요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에 또 최종 도착지의 맥 주소인 7777이 요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에서 이 계층의 주소, 출발지와 맥 주소는 랜에서 다른 랜으로 갈 때마다 그곳에 맞게끔 주소가 값이 바뀌어 가면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 L2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영역이 하나의 랜이고 또 L3 라우터와 S3 라우터 연결되어 있는 이 영역 자체도 하나의 랜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이 영역도 하나의 랜이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역 또한 하나의 랜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랜과 랜으로 넘어갈 때는 S 라우터를 거치면서 동시에 그 패킷에 있는 이 계층의 주소가 그 랜 환경에 맞게끔 출발 주소와 도착지 주소가 바뀌어 가면서 계속해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망 분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ISP가 있습니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인터넷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업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는 KT, LG, U+, SK텔레콤 같은 대형 통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중소통신사도 많이 있죠. 가정에서는 이런 ISP를 통해서 하나의 IP만 부여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죠. 부서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IP만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러할 경우 여러 개의 IP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ISP를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여받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10.10.10 네트워크를 쓰는 그 IP를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영역은 10.10.10으로 고정해서 쓰고 그 나머지에 대한 그 호스트 값들은 자유자재로 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시면 퍼블릭 IP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부여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P는 이렇게 10.10.10부터 10.10.10.255까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IP 대역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현재에 대해서는
끝에 0인 그 IP와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255인 그 IP는 일반 호스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수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IP라서 그런데요. 가장 앞에 있는 0인 IP는 그 값 자체가 네트워크 값 자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255인 그 IP는 이 브로드캐스트용으로 지정된 IP라서 일반 호스트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 끝단에 있는 IP들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보통은 .1로 끝나는 요 IP를 또 게이트웨이로 지정해서 보통 하나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IP들, 즉 10.2부터 이렇게 10.254까지에 해당하는 IP들을 호스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S3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역시 디폴트 라우터에 해당하는 그 값이 포트 1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면상에 보시면 이 디폴트 라우터에 해당하는 포트는 여기가 되겠죠. ISP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10.10.10 네트워크를 쓰는 망이니까 이게 곧 사내망이 되는 거고 여기가 2번 포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화면에서 IP2부터 254까지 즉 253개의 호스트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두 개의 망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10.10의 네트워크 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왼쪽에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앞에 이 24비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즉 서브넷 마스크가 1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네트워크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0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호스트 값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를 2525.128로 두게 되면 두 개 망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한 비트씩 더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IP에서 이 네트워크 망에 해당하는 그 비트 수가 25비트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그 끝에 있는 비트를 하나를 0을 주고 그리고 하나를 1을 주게 되면 이게 두 개의 망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스트 영역이 8비트에서 이렇게 7비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호스트에 대한 하나의 쓸 수 있는 망에서 쓸 수 있는 그 개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망에서 쓸 수 있는 호스트 개수는 좀 전에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일 때는 253개였지만 네트워크 망을 두 개로 분리하게 되면 호스트가 쓸 수 있는 비트는 총 7비트로서 대략 120, 두세 개 그 정도의 하나의 망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화면같이 이렇게 10.10.10.0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24에서 25로 늘렸을 때 이렇게 하나는 10.10.10.0을 가진 네트워크 망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0.10.10.128을 가진 네트워크 망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에다가 이 서브넷 마스크 24를 주었을 때 하나의 망으로 사용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서브넷 마스크 25를 씀으로 해서 두 개의 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10.0 이 네트워크 망에다가 서브넷 마스크 25를 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또 하나의 10.128 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여기가 2번 포트가 되고 여기가 3번 포트가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각각의 망에서 첫 번째 망은 이렇게 게이트웨이는 10.1을 사용하고 호스트들은 10.2부터 10.126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또 하나의 망은 이렇게 10.129와 호스트들은 10.130부터 10.254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P로부터 부여받은 네트워크 대역이 이렇게 10.0에다가 서브넷 마스크 24라고 하더라도 이 라우팅 테이블을 서브넷 마스크를 25로 해서 이렇게 두 개 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이렇게 10.10.10.0 네트워크를 이렇게 10.10.10.0 네트워크와 10.128 네트워크로 분리됐죠. 어떻게 분리했냐면 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24에서 25로 씀으로써 분리가 된 거죠. 네, 다음으로 이렇게 10.10.10.128 이 네트워크 망도 이 서브넷 마스크를 25에서 26으로 이렇게 비트 수를 늘리면서 다음과 같이 10.10.10.128과 10.10.10.192 망으로 또 분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10.10.128 이 네트워크 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128 서브넷 마스크 26 그리고 10.192 서브넷 마스크 26으로 해서 두 개의 망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10.128 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2번 포트 그리고 여기가 10.192 하나의 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3번 포트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LCD 라우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망을 또 분리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 LCD 라우터가 없는 경우 요 LCD 라우터만으로도 망을 하나 더 추가해 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 이 LCD 라우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요 네트워크 망이 이렇게 LCD 라우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 라우팅 테이블은 3번 포트에 25 서브넷 마스크가 아닌 26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3번 포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4번 포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4번 포트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10.192 서브넷 마스크 26으로 이렇게 설정이 하면 또 망을 분리해서 한 라우터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IPv4 고갈 문제입니다. IAN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나라별로 IPv4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역을 정해서 할당해 주는데요. 가령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 40.0.0.0 네트워크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와 이 네트워크 값을 할당해 줍니다.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을, 미국에도 이렇게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또 부여받은 IP 대역을 이렇게 통신사별로 KT나 SKT나 LG나 그 외에 중소통신사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로 쪼개어서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그 통신사는 이렇게 통신사마다 다르겠지만 지역별로 서초구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렇게 이 IP 대역을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쪼개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회사마다 당연히 관리하는 방법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당에 할당된 네트워크 대역에서 최종적으로 가정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면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가정집에 IP를 부여하게 되고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대역으로 IP를 할당하게 됩니다. IPv4 고갈 문제입니다. IPv4는 총 4바이트로 이루어진 정보값이죠. 그래서 한 바이트에 8비트고 그래서 4832에서 총 32비트의 정보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v4가 사용할 수 있는 IP 개수는 총 2의 32승계입니다.
네, 그것을 풀면 이렇게 43억 개가 나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43억 개 중에서 특수 복속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이 36억 개 정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IPv4가 고갈되었다는 말은 국가별로 더 이상 할당해 줄 수 있는 IP 대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NEPT, 네트워크 어드레스 프로토콜 트랜슬레이션, 즉 IP 공유 기술을 통해서 이 고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IPv6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IPv6는 2에 48승계의 IP를 사용하니까 IPv4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